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상원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의 국제유가 상승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은 석유 회사들에게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봄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중고차 시세에 이어 신차 가격도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할로윈 기간 미 전역에서는 총격 사건으로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46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파워볼 복권의 잭팟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파워볼 사상 두 번째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중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받게 될 첫 공식 성적표이자 앞으로 2년간의 입법 지형을 판가름하게 될 중요한 선거인데요. 상원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 538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공화당이 이길 확률은 83%,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은 17%로 분석됐습니다. 상원의 경우는 민주당이 52%, 공화당이 48%로 박빙의 결과가 예상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역시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확실한 우위를, 상원은 박빙의 승부를 전망했습니다. CNN은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212석, 민주당이 205석을 점하고 18석을 놓고는 여전히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12곳에서 우세하고 공화당은 20곳에서, 또 3곳은 경합으로 분류했습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하고 있고 하원은 민주당이 221석을 차지해 다소 앞선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이후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입법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사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유리한 환경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예선을 통과한 극우 성향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며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날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46개 주에서 약 2,07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서도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더 깊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을 시사하며 이 과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전직 연준 이코노미스트이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근무하는 데이빗 윌콕스는 여러 불리한 인플레이션 보고서 등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더 많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다면 10중 8구 더 깊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채권의 최고 투자 책임자 소날 드세이 역시 수요 측면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가 어느 정도 둔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정례회의 이후 10월 인플레이션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정례회의 후 또다시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면 연방기금금리는 3.75%에서 4%로 목표 범위를 새롭게 올리게 됩니다. 또 여러 경제 데이터를 감안할 때 많은 경제학자들은 금리가 5%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나이틀리 글로벌 금융그룹 ING 수석연구원은 최종 금리가 높을수록 모든 차입 비용이 계속 증가할 여지가 더 커진다며 이는 상당히 심각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의 국제유가 상승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은 석유 회사들에게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연설을 통해 전쟁 시기에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역사적인 이익을 얻은 회사는 임원들과 주주들의 욕심을 넘어 행동할 책임이 있다며 그들의 이익은 횡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석유 회사들이 얻은 이익으로 소비자를 돕기 위해 가격을 인하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다른 제한 사항에 직면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석유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만큼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 석유회사들은 지난 3분기 막대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은 올 3분기에 197억 달러의 수익을 올려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쉐브론도 3분기에 112억 달러, 쉘은 94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각각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 내부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대통령과 참모들이 석유회사의 횡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 민주당 내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2015년부터 2019년 원유 평균 가격과 현재 평균 가격 차이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횡재세가 실제로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이나 하원 중 하나라도 다수를 차지하면 법안 통과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휘발유 값은 지난 일주일간 꾸준히 올랐습니다. 뉴욕에서는 갤런당 3달러 82센트, 뉴저지는 3달러 85센트로 일주일 전보다 15센트에서 18센트 상승했습니다. 어제 전미 자동차 협회가 집계한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 8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3달러 67센트를 기록했던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5센트가 오른 겁니다. 한 달 전 뉴욕주의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3달러 62센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휘발유 값은 일주일 만에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뉴욕시 평균은 갤런당 3달러 85센트로 일주일 전 3달러 66센트보다 19센트 올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마찬가지로 휘발유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주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 85센트로 지난주 3달러 67센트보다 18센트 상승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퍼세이 카운티 일대 평균은 갤런당 3달러 84센트로 일주일 전 3달러 63센트보다 21센트 올랐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이날 평균 3달러 76센트를 기록해 지난주 3달러 79센트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톰 클로자 오피스 유가 애널리스트는 북동부 지역의 휘발유값 상승세와 관련해 최근 급증한 수요와 더불어 10월 프랑스 정유사의 파업,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멀로 에너지 공장의 보수 작업을 이유로 들었고 이 밖에 걸프 연안의 원유 공급 업체들이 평년보다 적은 양의 원유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북동부 지역의 휘발유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국에서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주로 뉴저지주와 뉴욕주가 나란히 선정됐습니다. 뉴저지주는 1위, 뉴욕주는 2위에 올랐습니다. 세금재단이 전국 50개 주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실업률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해 분석한 2023년 각 주별 법인세 기후지수 조사에서 사업체들의 조세 환경이 열악한 것을 기준으로 뉴저지주는 50개 주 가운데 전체 1위, 뉴욕주는 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법인세 부담 항목에서 48위, 개인소득세 48위, 판매세 42위, 재산세 45위, 실업률 부문에서 3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재산세의 경우 2021년 기준 1년에 평균 9,284달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중산층 가정의 가계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재단의 제닐리 프리츠 조세정책 분석가는 뉴저지주는 법인세 11.5%, 개인소득세 10.75%, 재산세 2.21%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율 계산도 복잡해서 납세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사업체들에게는 친화적인 환경으로 법인세 부담 항목에서 전체 24위를 차지했지만 나머지 개인 소득세는 50위로 가장 부담이 높았고 판매세는 43위, 재산세는 49위, 실업률은 40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주는 와이오밍주, 사우스다코타주, 알래스카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봄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중고차 시세에 이어 신차 가격도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이 해소되고 금융당국의 저금리 기조도 끝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 전보다는 아직 높은데 당분간은 이런 상태가 지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장 조사업체 JD 파워의 자료를 인용해 미 소비자들이 올해 10월 새로운 승용차나 트럭을 사는데 지불한 평균 가격은 45,600달러로 올해 7월에 찍은 역대 최고치 46,173달러보다 낮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딜러들의 매장에 재고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자동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제한적 범위이긴 하지만 저이율 할부 판매나 할인 판매도 재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는 점도 신차 가격의 하락을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이미 올해 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상장된 일부 중고차 소매 판매 업체들의 마진도 3분기 들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5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래된 자동차 모델들의 중고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달 팔린 자동차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여전히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더 높은 값에 팔렸고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전과 비교하면 신차 평균 가격은 여전히 약 33% 높은 상태입니다. 상장된 자동차 딜러 업체인 오토네이션의 마이클 맨리 최고 경영자는 신차 가격이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갈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수준까지 떨어지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어제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할로윈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총 5천여 명이 초대돼 할로윈을 즐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어제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할로윈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할로윈이었던 지난해 10월 말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남색 비옷 재킷과 야구 모자를 착용했고 질 바이든 여사는 나비 날개 모양 복장에 보라색 가발을 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사탕과 초콜릿이 든 바구니를 들고서 트릭 올 트릿을 하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간식을 나눠주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백악관도 할로윈을 맞아 남쪽 현관인 사우스 포티코어는 단풍과 호박 등으로 장식했고 오렌지색 조명을 밝혔습니다. 이날 빗속에서 치러진 행사에는 지역 소방관과 간호사, 경찰관, 국가방위군 등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과 그 자녀 등 5천여 명이 초대됐습니다. 백악관과 교육부, 미 항공우주국, 비밀경호국, 백악관 소방대 등 직원들의 자녀들도 함께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스파이더맨에서 우주 비행사, 다람쥐, 기린, 홍학, 수도승, 좀비에 이르기까지 각종 복장을 하고 백악관에서 할로윈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할로윈 기간 미 전역에서도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는데요.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46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은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할로윈 주말을 비롯해 당일인 어제까지 동부 플로리다에서 서부 캘리포니아에 걸쳐 미 전역에서는 최소 9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말 직후이자 할로윈 당일인 어제 시카고에서는 총격으로 14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날 밤 9시 30분께 시카고 이스트 가필드 팍에서는 어두운 색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다가와 군중에 총을 난사했고 이 사건으로 13명이 직접 총에 맞았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군중 1명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 중 3세, 11세, 13세 아동을 포함해 총 5명이 심각하게 다쳤고 최소 2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한편 캔자스시티에서도 할로윈 당일인 어젯밤 고등학생 등 최대 100명이 모인 파티장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초대를 받지 않은 외부인들로 파티 장소를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자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어두운 색의 SUV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플로리다에서도 할로윈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 10대 소녀가 숨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총기 폭력 집계 사이트인 총기 폭력 아카이브를 인용해 할로윈 주말이 시작된 28일 금요일 밤부터 할로윈 당일인 31일 밤까지 미 전역에서 최소 10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워볼 복권의 잭팟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파워볼 사상 두 번째로 10억 달러를 넘은 겁니다. 1등 당첨금은 12억 달러에 달합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매주 3번 실시되는 파워볼 추첨에서 37회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초부터 2개월여간 누적된 당첨금 액수는 파워볼 사상 두 번째로 10억 달러 고지를 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016년에 누적된 15억 8천만 달러가 세계 복권 업계에서 가장 큰 1등 당첨금 액수 기록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당첨금은 3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파워볼은 1에서 69가지의 번호 중에서 화이트볼 번호 5개와 26가지의 숫자 가운데 파워볼 번호 1개 등 모두 6개의 수를 알아맞히는 방식의 복권입니다. 1등 당첨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로 당첨자는 29년에 걸쳐 연금 방식으로 당첨금을 나눠받거나 한꺼번에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금을 한꺼번에 수령하면 액수는 줄어듭니다. 미국 복권 시장은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은 1에서 70까지의 숫자 중 5개를 선택하고 다시 1에서 25까지의 숫자에서 하나의 메가볼 번호를 찾는 방식입니다. 메가밀리언의 1등 당첨 확률은 파워볼보다도 낮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탈북민 1명이 올해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받아 지난달 31일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탈북민 A씨는 수년 전 해외에 파견됐다가 탈북한 뒤 제3국을 거쳐 현지 미국 대사관에 미국행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VOA와 인터뷰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뉴스를 비롯한 각종 영상을 시청하면서 북한에서 배운 세뇌 교육의 허상을 깊이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들어오면서 미국 의회가 2004년 채택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2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김민선 관장은 오는 12월 6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김치의 날 축하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의 김치의 날을 미국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낸 캐롤린 멀로니 의원 등 12명의 하원 의원들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김치 담그기 시연과 함께 김치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이 의회 관계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117대 연방의회의 임기가 내년 1월 3일 종료되기 전에 김치의 날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 내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장인 로셸 월런스키 국장이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CDC에 따르면 월런스키 국장은 전날 경미한 코로나19 증상을 다시 보여 매사추세츠 자택에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지난 21일 최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일부 코로나19 환자들 사이에서는 회복 뒤 재확진되는 리바운드 사례가 관찰돼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 역시 코로나19 확진 뒤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았지만 리바운드 증세로 다시 격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통계에 따르면 어제 현재 시 전역 부스터샷 접종률은 40.2%로 낮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시된 개량형 2가 백신의 경우 시 전역 36만 3천여 명이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말 집계됐던 17만 5천 명의 2배 이상에 해당하지만 1차 부스터샷 접종자 수 340만 명과 단순 비교해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현황은 좋은 상황이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부스터샷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